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HMM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MM은 과거 현대상선으로 불렸던 회사로 한때 경영난을 겪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의 기업계와 최근 실적,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해운업계 동향과 전망, 경쟁 구도와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요인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와 최근 실적입니다. HMM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운 기업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사실상 국내 유일의 대형 원양 컨테이너 선사로 자리매김했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거친 끝에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인 해운 호황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HMM은 2020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해운 업황 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매출 약 14조 원, 영업이익 7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적자를 내던 시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글로벌 운임 급락으로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 수준까지 크게 감소하며 실적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물동량 증가로 운임이 반등하면서 2024년 매출은 약 1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HMM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HMM은 해운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HMM 주가는 그간 굴곡진 회사를 반영하듯 롤러코스터를 타왔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10년간 HMM의 주가 일봉 차트인데요. 한눈에 봐도 변동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경에는 해운업 불황과 재무위기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때 주당 수만 원대였던 주가가 2016년경에는 2천원대의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거의 회생 불가로 보일 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이 완료되고 업황이 풀리면서 2020년부터 서서히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물류 대란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폭등하자 HMM 주가는 그야말로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했습니다. 2020년 초 3천원대 수준이던 주가가 2021년 중반에는 5만원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불과 1년여 만에 10배 이상 급등한 셈입니다. 이 시기에 HMM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높이 날아올랐던 주가는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해운 운임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HMM 주가도 고점 대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 가까이 갔던 주가는 점차 내려와 2022년 말에는 2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한때 2만원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2024년과 2025년 초에는 대략 1만 5천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시장에서 HMM의 향후 실적 회복 여부를 두고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과거 급등 이후 횡보하며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차트상 1만 5천원 부근은 강한 지지선으로 여러 번 하락을 막아준 반면 2만 2천, 2만 5천원 선에서는 매물이 나오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HMM 주가는 이 범위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동향을 살펴보면 호재나 악재에 반응하여 간간히 급증하는데 특히 실적 발표나 해운 운임 지수의 급변 동향에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향후 주가가 이 박스권을 뚫고 방향성을 정하려면 결국 해운 업황이라는 근본적인 모멘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해운업계 전반의 업황과 글로벌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HMM 같은 컨테이너, 해운 기업의 실적은 세계 경기와 무역 흐름에 크게 좌우됩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공장이 멈추고 물동량이 줄면서 한때 해운업이 위축됐다가 이내 각국의 경기 부양과 언택트 소비 증가로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전례 없는 선복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폭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HMM을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이 역대급 호황을 누렸죠. 하지만 2022년 후반부터는 적체된 물류가 해소되고 그간 증편된 선박이 투입되면서 운임이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 2023년 초에는 운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며 해운업은 다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2024년 들어 운임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지정학적 변수로 일부 항로에서 운임이 올랐고 미국 서한 항만 파업 우려, 중국발 수요 회복 등이 겹치며 생각보다 선방한 해입니다. 실제로 2024년 평균 SCFI는 전년 대비 2.5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상보다 해운 수요가 견조했음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운임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5년 이후 업황 전망을 보면 업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재개되고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 운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말 발생한 중동 분쟁으로 일부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먼 길인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실제 공급 능력이 줄어 당분간 운임에 상승 압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호황기에 대형 선사들이 앞다투어 신규 선박을 주문했고 그 배들이 2023년, 2024년에 걸쳐 속속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컨테이너선들이 대거 투입되면 세계 해운 시장은 선봉량 운송 용량 과잉으로 다시 운임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이러한 선복 증가로 운임이 다시 약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해운 운임은 수요 측면의 경기 회복 정도와 공급 측면의 선박 증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시황 사이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및 시장 내 HMM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까요? HMM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원양 컨테이너 해운사로 사실상 경쟁사가 없습니다. 과거 한진해운과 양대산맥이었지만 한진해운 파산 이후 HMM이 그 빈자리를 채워왔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 해운 산업은 상위 몇 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데 머스크, MSC, CMA CGM, 하팡로이드, ONE, 에버그린, 양밍 등이 주요 경쟁사입니다. HMM은 이들 중 글로벌 톱10 안에 드는 선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봉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에 그치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사로서 존재감을 지키고 있죠. HMM은 생존을 위해 해운 동맹 얼라이언스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2020년부터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일본 ONE, 독일 하팡로이드, 대만 양밍 등과 협력해오다 2025년부로 새로운 협력 체제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HMM과 ONE, 양밍 이렇게 3사가 참여하며 세계 1위사 MSC와도 일부 노선에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맹 재편을 통해 HMM은 향후 5년간 주요 항로에서 안정적으로 선대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HMM은 컨테이너 사업 외의 벌크선 사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벌크선은 철광석, 곡물 같은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HMM은 2030년까지 벌크 선대를 현재 30여 척에서 100척 이상으로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시황이 안 좋을 때 벌크 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요약하면 HMM은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대 선사들 사이에서 규모는 작지만 특유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 지원 등을 강점으로 틈새를 공략하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HMM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HMM 주가는 앞서 언급한 운임 지표의 변동과 같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를 BISPIL로 분기 실적 발표 때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면 단기 주가에 영향이 크겠죠. 또 국제 유가, 환율 변화, 미국 물류 대란이나 파업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주간 변화 등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형성된 15,000, 2만원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이탈하느냐가 단기 추세를 결정할 텐데요. 호재가 생겨 2만원대 중반 이상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모멘텀이 살아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악재로 15,000원 선이 무너지면 이전 저점들을 탐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가격대와 뉴스 흐름을 참고하여 매매 시점을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해운 업황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2025년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해운 운임이 올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지에 관심이 큰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부에서는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운임 회복이 2025년에도 지속될 거란 예상이 있는 반면 과잉 공급 이슈로 하반기로 갈수록 운임이 다시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2025년에 HMM의 영업이익이 2024년 대비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조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2조 원 미만으로 감소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는 운임이 완만히 하향 안정화될 거란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이익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당장 내년 실적이 피크아웃 될 수 있다는 점은 중기 투자의 리스크 요인이죠.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예상보다 업황이 덜 나빠지거나 개선된다면 중기적으로 큰 재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HMM의 민영화 이슈도 중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 자금이 투입된 HMM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작년 한 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된 후 시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에 다시 매각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인수 후보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HMM을 바라볼 때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해운 산업은 강한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죠. 장기 투자자는 이런 사이클을 거쳐 결국 살아남아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셈인데 HMM이 앞으로도 살아남아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HMM이 최근 호황기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20% 내외로 낮아졌고 장기간 적자로 쌓였던 결손금을 메우고도 현금이 상당히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투자, 디지털 혁신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도 생겼습니다. 정부 지원하에 전략적 투자 계획도 수립해서 2030년까지 23조 원 규모를 투입 선박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은 HMM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과거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해운업의 환경 변화입니다. 향후 수년간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어 노후 선박 퇴출과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텐데요. HMM은 이미 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용 부담 요인이지만 업계 전체가 겪는 일이기에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하는 업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글로벌 선사들 간 인수합병이나 동맹 변화 등이 장기적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HMM이 속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지 그리고 민영화 이후 어떤 대주주와 시너지를 낼지도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대주주가 산업적 투자자가 된다면 예컨대 대형 물류기업 등 네트워크나 화물 확보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요인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 HMM은 높아진 기본 체력 vs 여전한 업황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일시적 등락보다는 5년, 10년 뒤 HMM이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지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의 해석을 해볼까요? 현재 HMM의 주가 수준을 몇 가지 지표로 보면 PER이나 PBR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조 원이 넘었고 순이익도 3조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자릿수로 매우 낮은 편이죠. 또한 HMM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0.5, 0.6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장부 가치의 절반 수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HMM의 자산 가치를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해운업의 본질적 리스크, 즉 사이클에 따른 이익 변동 때문에 일시적 호황의 수치는 곧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이죠. 실제로 2023년 이 급감 사례에서 보았듯 호황기에 벌어들인 돈이 불황기에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HMM의 현재 이익이 지속 가능한지에 의문을 갖고 보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주주 리스크 및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다 보니 일반 상장 기업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나 경영 개선,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HMM은 최근까지 배당이 거의 없었고 잉여 현금을 활용한 주주친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점차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HMM도 배당을 실시하여 현재 배당 수익률이 3% 안팎으로 형성되었고 회사 측에서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지배구조 할인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투자 관점에서 HMM을 볼 때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업황 불확실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반영한 할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문제들이 완화되면 상당한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온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내재 가치가 탄탄하게 자리 잡는가입니다. 앞서 말한 재무구조 개선과 선대 확충 등이 HMM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해운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현재 주가는 저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다시 업황이 나빠져 적자로 돌아선다면 지금의 이익 대비 저평가라는 논리는 힘을 잃겠죠. 가치 투자자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해 안전 마진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MM 주가에 영향을 줄 향후 변수들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해운 운임의 향방입니다. SCFI를 비롯한 운임 지표가 앞으로 하락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새로운 호재로 다시 급등할지에 따라 HMM의 실적과 주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선봉량 공급 추이입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신조선, 인도 상황과 스크랩 노후선, 폐선 속도 등에 따라 시장 공급이 결정되는데 2025만 2026년에 공급 과잉이 현실화된다면 운임 약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 경기와 무역 환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금리 변동, 무역 분쟁 같은 거시경제 이슈들이 물동량을 증감시키는 요인이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해운 물동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유가 및 환율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해운사의 연료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환율 특히 원달러의 변동하면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해운사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회사 특유의 이슈들입니다. 앞서 말한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지연 또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의 매각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 리스크도 있는데요. 과거 HMM은 해운 호황기의 성과급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와 운항 안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런 갈등이 심화된다면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동맹 및 협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유지 중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순항할지 아니면 경쟁사의 전략 변화로 새로운 압박이 생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일곱째, 마지막, 환경 규제와 기술 변화입니다. 탄소 중립 규제로 운항 속도, 저감,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이 업계 공통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 증가나 운항 효율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기술의 발전으로 해운 외에 다른 운송수단 경쟁이 생길 가능성 등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변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HMM의 미래에 작용할 것이므로 투자자는 뉴스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HMM의 전반적인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HMM은 과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사상 최대 실적도 내본 강인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업황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높은 변동성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에는 해운 사이클을 함께 탄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임 지표와 이슈에 따른 탄력적인 움직임을 노려볼 수 있겠고 중기적으로는 업황 피크아웃 여부와 민영화 이슈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운업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 HMM의 체질 개선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HMM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HMM 주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